안녕하십니까. 파이토치의 기초 5번째 시간 옵팀과 크리테리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미지에 국한된 데이터 로더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만들어진 네트워크의 포워드 프로파게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나온 출력을 통해서 로스를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로스를 torch.optim에 있는 다양한 옵티마이저 함수들 중에 한 개를 사용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신경망 하나를 학습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로스는 어디서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딥러닝을 진행을 할 때 일단 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input, output 라벨을 x, y, d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력, 출력, 정답을 정의를 했는데요. 우리는 딥러닝 할 때 입력하고 정답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은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만들어냅니다. 그 식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출력이 정답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기를 희망합니다. 근데 정답과 출력을 비교했는데 0이 아니라면 둘이 뺐는데 0이 아니라면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 차이가 있으면은 우리가 희망한 거랑 다른 거니까 그게 에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로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에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러의 계산은 문제 유형에 따라서 틀려지게 되는데요.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어떤 활성화 함수를 출력층에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에러 펑션, 어떤 로스 펑션을 사용해서 로스를 계산을 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회귀 문제인 경우에는 그 출력층에 쓰이는 활성화 함수가 항등사상입니다. 그래서 출력을 나오는 대로 그냥 그대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계산하는 에러 펑션은 제곱 오차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제곱 오차를 쓰는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계산이 간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체인로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연산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막 나갈 텐데 이렇게 써준다고 하면 이 부분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적혀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써진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은 제곱 오차를 사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진 분류 같은 경우에는 결과값이 0에서 1 사이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출력층의 결과값을 0에서 1 범위로 바꿔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요거를 이제 얘는 시그모이드 펑션이고, 뭐 정답을 마이너스 1에서 1로 뭐 수렴시키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에러 펑션 같은 경우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 에러 계산하는 게 이런 식으로 수식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쓸 수 있고요. 요거를 조금 더 세세하게 쓰면 이런 식으로 적힙니다. 그래서 이진 분류에서는 로지스틱 펑션을 사용해서 정답을 0에서 1 사이에 수렴을 시킨 다음에 에러 펑션을 적용을 하는데, 그 에러 펑션이 이런 식이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게 설명하시는 김성훈 교수님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다클래스 분류 같은 경우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소프트맥스 펑션을 출력층의 활성화 함수에 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프트맥스 펑션을 쓰는 이유는 소프트맥스 펑션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과 같은데요. 해당 함수를 사용을 하면 출력의 합이 뭐 10개가 나온다. 지금 여기처럼 출력이 10개가 나온다고 치면 이 출력의 합이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티 클래스가 있고 그 멀티 클래스의 정답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7이 정답이다. 그러면 0,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정답셋이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과 이 정답셋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출력 역시 전체 합이 1인 형태로만 나와야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프트맥스 펑션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맥스 펑션을 통과하고 나온 값을 오른쪽에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 펑션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한다. 이거를 이용해서 에러를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식이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드를 위한 딥러닝 강의 6-2번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김성훈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네, 해당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이해하시기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계산된 로스를 가지고 백 프로파게이션을 진행을 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최적화 방법 중에 하나인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사용을 한다. 뭐 웨이트가 뭐일 때 에러가 뭔데 웨이트가 몇일 때 에러가 최소값이 되는가 뭐 이렇게 보면 계산된 뭐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면 되기 때문에 이 기울기에 마이너스 붙이고 얼만큼 점프를 뛸 건지 기울기에서 얼만큼 점프를 뛸 건지에 대한 러닝 레이트라고 하죠. 이 러닝 레이트를 곱해준 다음에 그만큼을 웨이트에서 빼주게 되면은 다음 웨이트 값이 나오게 되고 그 웨이트 값이 우리의 에러 펑션을 최소화해주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게 이제 딥러닝 학습의 원리 중에 하나인데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스를 계산하는 수많은 함수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보이는 대로 그냥 이렇게 다 적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고 필요하신 분은 이제 파이토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필요한 함수가 뭔지를 확인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경우에 어떤 로스를 써야 되는가 문제 타입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인이 푸시고자 하는 문제의 타입을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을 선택을 하셔서 모델을 잘 설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웨이트에 대한 에러가 최대한 작게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최적화 기법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함수들, 이 함수들이 그 최적화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함수들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에러의 옵티마이즈, 그러니까 모델 옵티마이즈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옵티마이저하고 로스 펑션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3번까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4번과 5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6번의 평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저장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이파텐에 대해서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로스 펑션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할 거고요. 옵티마이저는 스토캐스트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그젬플을 보시고 뒤에 나오는 코드를 따라해 보시면 이해하시기 좋을 거고요. 그리고 스토캐스트 그레디언트 디센트뿐만 아니라 옵티마이저에서 꼭 옵티마이저를 선언할 때 꼭 주의해 주셔야 할 점은 파라미터를 꼭 넣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파라미터는 저희가 어떤 클래스에서 모델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면 nn.module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학습시키고자 하는 어떤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그때 이 모델의 파라미터 값을 여기에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는 제가 만든 모델의 이름이 모델이면 모델 닷 파라미터즈 하고 괄호를 닫고 꼭 넣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러닝 레이트를 넣어주신다든지 모멘텀을 넣어주신다든지
댐핑, 뭐 그 이외에 다른 옵티마이저는 또 다른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파이터치 도큐멘트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그 옵티마이저하고 로스 펑션 선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장에 넘어가서 이어서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스토캐스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선언을 하고 여기 똑같이 제가 만든 네트워크 이름이 넷이면 넷 닷 파라미터즈를 넣고 러닝 레이트하고 모멘텀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 그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이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보셨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부분이 정확하게는 트레인 로더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지 못하셨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옵팀 제로 그라드.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로스 펑션 이 부분도 못 보신 부분이고 로스 백워드는 계산된 로스에 대해서 백 프로파게이션을 진행하고 옵팀 스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학습을 한번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한 에폭을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럼 이 위에 포물을 놓고 반복을 시키게 되면 그 반복 수만큼 이제 반복 수가 에폭의 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학습이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 옵팀 제로 그라드 같은 경우는 그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각 파라미터는 본인의 그레디언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레디언트 값이 학습이 시작되기 전에는 초기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0으로. 그래서 0으로 초기화하는 것을 이 옵팀의 제로 그라드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출력값이 나오게 되면 그 출력값의 로스를 계산하는 게 방금 위에 선언한 이 로스 펑션을 가져다가 아웃과 라벨을 넣어주게 되면 로스를 계산해서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스에 백워드를 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그 각 베리어블, 그러니까 뭐 파라미터들이 자동으로 그레디언트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옵팀 닷 스텝을 해주게 되면 그 값을 가지고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은 모델 학습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파10에 적용하는 코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짠 거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거 간단하게 살펴보면 3채널을 받아서 64채널을 뽑고 64채널짜리를 받아서 30채널을 아웃풋으로 내놓고 30채널 5x5짜리 이미지를 플래튼 시킨 형태로 받아서 출력이 128개인 플리커넥트를 구성하고 플리커넥티드 레이어를 또 128개에서 10개짜리로 내보내는 걸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포워드 시키는 거, 뭐 이제 레이어도 넣고 맥스 풀링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한 거 보여드렸고요. 요 뷰 함수 같은 경우는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저희가 플리 커넥티드에 집어넣을 때는 이런 일렬 형태의 데이터로 플리 커넥티드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 여기까지는 데이터가 30의 5x5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30의 5x5인데 요 앞에 배치 사이즈가 있죠. 그래서 배치 사이즈만큼 놓고 그 다음에 그 뒤로는 그냥 통째로 다 놔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30 곱하기 5x5를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플래튼 시켜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리퀀티드 진행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이 네트워크를 선언을 해주고 여기에 옵팀에서 옵티마이저 하나 넣어주고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파라미터즈 넣어줘야 되고 러닝 레이트 설정하고 모멘텀 넣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스 펑션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로스를 중간중간에 출력을 하게 제가 만들어 놨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2.308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로스가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가하는 부분을 코드로 이제
파이터치 튜토리얼에 나와 있는 코드를 가져다가 수정을 해서 한번 봤고요. 정확도가 64.66% 정도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본 적 없는 코드, 토치 맥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우측에 제가 토치 맥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큰 값이 요거 0, 1, 2, 3번이죠. 3번 출력. 그 다음에 여기서 큰 값은 2죠. 그래서 2번 출력. 다음 여기서 큰 값은 4번 얘니까 4번 출력. 얘는 얘가 제일 큰 값이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큰 값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나오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측 값하고 라벨 값하고 같으면 콜렉트에 더해라. 그래서 콜렉트 나누기 토탈 한 거에 곱하기 100. 그래서 정확도를 뽑은 게 64.66%가 나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옵티마이저하고 로스 펑션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거 두 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평소에 앞선 4강 동안에는 하지 않았던 이론 설명을 좀 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거나 이해가 안 되셨던 부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쉽게 다시 설명해서 영상을 찍어 올리던지 아니면 보충 자료를 따로 추가를 하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더 완성도 있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